주식에 대해서 취득세 과세하는 거였습니까? 아니었었죠.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니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취득세, 과세 대상을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였었죠. 결론은 주식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점주주 파트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위에다가 등기등록 행위라고 적어놓으실까요? 등록면허세 위에다가 등기등록 행위라고 적어놓으시고. 자, 아까 등록면허세는 왜 낸다 그랬습니까? 등기라는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내는 거죠. 수수료죠. 성격의 조세죠. 말을 바꾸면 등기 등록을 안 합니다. 등록면허세 낼 필요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행위. 자, 그 다음 재산세 칸 보시면 재산세 과세상은 별표 쳐놓으시고. 5가지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 중에서 3번의 주택 별표. 주택 파트에서는 꼭 기억하실 것. 건물과 부수토지를 통합해서 과세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1번의 토지에서 가로속 주택, 부수토지는 제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재산세에서 토지를 세분화하고 있더라.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분리 과세 대상이 있었죠. 분리는 저율도 있고 고율도 있었죠. 저율의 대표는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농지, 목장, 용지, 임야 중에 내려오는 거, 그리고 공장, 용지. 고율 분리는 4%짜리인데 사치성 재산에서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번에 별도 합산은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땅이었었죠.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고 칭한다 했었고, 3번의 종합합산은 대표 나대지 그리고 임야, 그리고 저율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었죠. 기대는 안 하고 나중을 위해서 근거 마련해 놓겠습니다. 농지 중에서 종합으로 올라오는 것은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예외,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어도 종합이 아닌 분리과세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 농업법인, 한국농어촌공사, 사회복지 사업자, 법인이 메리칸조, 종중. 자, 이번엔 농지 중에서 종합으로 올라오는 케이스는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 농지 중에서 종합으로 과세되는 거 어느 지역에 있어야 되는가? 도시지역 안쪽. 대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을 때. 주의하자. 농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더라. 뭘로 과세하는가? 종합합산. 그러면 안 된다. 농지는 면적 제한 없습니다. 초과자가 나와도 그냥 분리과세. 자, 그 다음 목장용지는 원칙이 저율분리인데 종합으로 올라갈 때가 있더라. 키포인트 초과자, 기준면적 초과. 또 하나는 도시지역 안쪽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을 때 됐습니다. 임야는 원칙이 종합합산인데 저율분리할 때가 있더라. 대표 각종 법률과 종중이 소유할 때. 이번에 공장용지는 0.2% 저율분리인데 종합으로 올라갈 때가 있더라. 키포인트는 기준면적 초과. 별도 합산으로 갈 때도 있더라. 기준면적 이내. 어느 지역인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그리고 공장용지처럼 취급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험 목적상 5가지 갖고 승부를 보자. 첫 번째는 토지 주택공사, 염전, 재건축, 부동산 투자회사,
터미널용 토지. 자, 이번에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땅은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합산. 이번에는 별도 합산으로 의지하는 땅들이 있더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개로 승부 보자. 첫 번째는 차고용 토지, 두 번째는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세 번째는 법인용 묘지. 되시겠죠? 기타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건축물의 가액이 토지 가액 대비 2% 미달하더라. 그러면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 바닥 면적을 뺀 나머지가 종합 합산. 이번엔 무허가 건물이 있죠? 무허가 건물 밑에 보니까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종합 합산. 되시겠죠? 오늘뿐만 아니고 2달 뒤를 위해서도 다 찍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또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 2번의 건축물인데 주택용 건축물은 여기선 빠져야죠. 주택으로 과세하니까. 3번의 주택, 4번의 선박, 5번의 항공기가 있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그중에서 주택 동그라미, 2번의 토지 동그라미. 그러면서 토지에서는 어떤 땅만 과세 대상인가? 종합합산의 동그라미, 그리고 별도 합산 동그라미. 결론은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재산세는 과세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안 한다. 그렇게 결론이 나오죠? 답변 잘 하시길.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 재산세에서 저율 분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합니까? 재산세에서 저율 분리하고 있대도요? 재산세 과세하죠? 종부세는 과세 안 한다. 농지가 있습니다. 그 농지에 가보니까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재산세 과세합니까? 재산세 과세합니까? 과세하죠. 종부세 과세합니까? 그런 거 공부 안 했다고요? 자, 조금 전에 농지인데 경작에 사용하지 않더라. 그럼 재산세에서 뭘로 과세한다? 종합합산. 따라서 종부세도 과세 대상이 된다. 종합합산이니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 종합부동산세 1번의 주택 중에서 별장 꼭 기억하셔야죠. 별장을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이외의 건축물, 과세 대상이 아니죠. 대표는 우리가 있는 이런 상가 건물을 이해하더라. 상가 건물. 자, 양도세는 무엇을 팔았을 때 과세할 것인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기타 자산. 그리고 3번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의 동그라미. 주의하자. 부동산 임차권 중에서 등기된 거 팔았을 때만 과세하는 것이 등기되지 않은 거 팔았을 때는 양도세로 과세하는 게 아니다. 무슨 소득? 일단 적어놓자.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이라고 적어놓고. 그 다음 2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대표는 뭡니까? 아파트 당첨권. 그리고 채권 중에서 상환자가 들어가는 거.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4번의 주식 등은 나중에 기본소에서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주주가 팔았을 때만 양도세 과세하는데 대주주 비율이 3%,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이죠. 조만간에 바뀝니다. 2%, 50억으로. 여튼간 그건 나중에 바뀌면 별도로 제가 알려드리고. 자, 5번의 기타 자산. 사업용 고정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죠. 어디에 동그라미? 함께. 함께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는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용권, 주식을 팔았을 때고. 3번은 과점주주가 소유한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죠. 과점주주 동그라미. 밑에다가
몇 프로 이상? 50% 이상. 과점주주 밑에다가 50% 이상이라고 적어놓으시고, 아니 50% 초과라며. 그건 취득세. 옆에다가 CF 취득세 적어놓으시고, 취득세 땡땡 50% 초과. 세법은 이런 게 헷갈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과점주저란 얘기는 취득세 공부할 때 나오고 양도세 공부할 때 나오는데, 취득세에서는 50% 초과, 양도세에서는 50% 이상. 집에 돌아가셔서 보실 때는 거꾸로 또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과점주식에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취득세하고 양도세. 4번은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죠. 그래서 80% 이상이고 한 주 이상입니다. 저 지금 영어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취득세 칸부터는 좀 보다가 양도세로 오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나십니까? 네,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4페이지부터는 더 쉬워집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